안녕하십니까. 모닝쇼 이건입니다. 뉴욕 증시는 전 거래일 상승했지만 결국 하루 만에 이렇게 변동성을 보이면서 일제히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큰 폭의 하락을 보였던 것은 아니었고요. 약간의 변동성이 하락 정도로 나와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날 반도체 그리고 비만 관련 치료제 관련 종목들이 좀 부진했고 아직까지도 시장 전문가들은 증시가 취약하다. 당분간 이러한 장세가 이어질 것이다라고 전망을 해놨습니다. 자, 그렇다면 헤드라인을 통해서 시장이 계속해서 변동성을 보일 수밖에 없었던 이날의 이유는 뭐가 있었을지 세 가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10년물 국채금리 수익률이 되겠습니다. 입찰이 있었었는데요. 흥행에 실패하게 되면서 지수에 부담을 주는 역할을 했고요. 여기에 대해서 어제 말씀을 드렸던 슈퍼마이크로 컴퓨터입니다. 결국에는 실적이 안 나오게 되다 보니까 본장 가서 이렇게 폭락이 나왔고 반도체 전체의 투자 심리에 악영향을 미쳤습니다. 여기에 국제유가는 다시 한번 급등락을 하고 있는데요. 중동에 대한 갈등 그리고 미국의 원유 재고가 떨어지게 되면서 시장 내에서도 좋은 쪽으로 해석을 해야 될지 나쁜 쪽으로 해석을 해야 될지 방향성이 별로 없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날 엔비디아도 부진한 흐름을 보여줬었고요. 밑에 이 비만 치료제 대표적인 종목이죠. 노보노디스크에 대한 악재. 거기에 테슬라도 이날은 4% 이상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고 실적까지 부진했었던 디즈니는 이날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오른쪽으로 넘어와 보시면 6개 주요 이슈들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미국의 대선 점점 해리스 부통령, 이제 해리스 대선 후보가 되겠죠. 이쪽으로 조금씩 넘어가고 있는 양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51대 48까지 조금 더 격차를 벌리고 있고요. 그리고 SK 하이닉스와 관련해서 이 HBM에 대한 기대감 S&P에서도 좋게 보고 있습니다. 역대 최고 신용등급 BBB 상향을 했다는 내용과 바이오를 다시 한번 증시가 흔들리고 있을 때 주도주가 흔들릴 때 봐야 된다는 관점의 소식들도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증권사 리포트 오늘도 세 가지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목표가 상향 조정된 종목이 방산에서 하나, 그리고 게임에서 하나가 나왔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되겠는데요. 의심에서 확신으로 실적 발표가 났습니다. 그런 거 관련해서 앞으로 대한 먹거리도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이 웹젠입니다. 어제 역시 실적 발표를 했었는데 아직 하반기 이후에 이렇다 할 무언가가 없습니다. 올 하반기에 어떤 것들이 있을지 리레이팅 시점이 나왔던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마지막으로 LG U+입니다. 이 방어주 쪽으로 보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 밸류업과 관련해서 주주 환원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켜봐야 될 수 있는 종목인지 잠시 후에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선 뉴욕 증시 3대 지수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뒷심이 부족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초반에는 일본의 금리 인상 우려가 줄어들었다는 점이 좋았지만 결국에 장중 변동성을 이겨내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다우지수 0.6 그리고 S&P 500이 0.7 그리고 나스닥 지수가 1% 밀렸고요. 이날은 공포지수가 큰 폭의 상승세는 없었습니다. 0.5%로 비교적 잠잠한 가운데 살짝 흔들렸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장에서 계속 흔들렸던 이유 세 가지를 체크를 해볼 텐데요. 첫 번째가 미국의 10년물 국채가 되겠습니다. 미국 재무부가 420억 달러 규모로 진행을 했던 10년 만기 국채의 입찰에서 약한 수요가 확인이 됐습니다. 응찰률이 2.32배로 앞선 6번의 입찰 평균치 2.5배에 미치지 못하는 내용이 나와줬고요. 여기에 해외 투자 수요인 간접 낙찰률은 66.2%였습니다. 역시 앞서 평균 70%를 4%가량 밑돌았습니다. 여기에 직접 낙찰률 16%로 17%를 하회했고 이 같은 내용들이 결과가 전해지면서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는 순간적으로 4bp가량 뛰어오르게 되면서 시장, 특히 이 기술주에게는 악재가 되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자, 어제 모닝쇼에서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시간 외에 실적 발표가 나왔고 부진했습니다. 결국에 본장에 들어가서는 20% 이상 폭락하는 흐름이 나오게 되면서 반도체 관련주, 특히 AI 이대로 괜찮은가라는 의심에 불을 붙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슈퍼마이크로 컴퓨터는 엔비디아 칩을 공급받으면서 AI 열풍을 탔었던 서버 업체가 되겠습니다. 이날은 부진한 실적도 발표했지만 1대10 액면 분할과 관련된 주식시장 입장에서는 긍정적인 내용들도 나와줬지만 시장에서는 악재 쪽으로 좀 더 포인트를 맞췄는데요. 이것과 관련해서 시장에서는 2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분석가들이 슈퍼마이크로 컴퓨터의 주가를 다시 한번 들여다보고 있다라는 평가를 받으면서 액체 냉각 기술과 관련한 공급망 제약과 델 테크놀로지와 같은 경쟁사와의 경쟁 심화로 인해서 마진이 계속해서 압박을 받고 있고 수익 창출과 관련해 약점이 드러났다라고 평가를 하게 되면서 이날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20.14% 하락한 492달러 70센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유가 보겠습니다. 급등락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70달러 중반선에서 이러한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날은 2.7% 급등을 하게 되면서 배럴당 75달러 23센트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번 유가 급등은 중동 지역의 군사적 긴장 고조가 주 원인이 됐었고요. 여기에 미국 원유 재고 감소가 또 하나의 축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새로운 최고 지도자로 강경파인 야히야 산와르를 선출하게 되면서 이스라엘과 미국이 일제히 규탄 성명을 냈습니다. 자, 이로 인해서 유가와 연결해서는 공급 우려를 더 키우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여기에 미국 에너지정보청에 따르면 지난 2일로 끝난 일주일간의 미국 원유 재고가 전주 대비 372만 8천만 배럴 줄었습니다. 예상이 160만 배럴이었었는데 이 부분을 크게 웃돌았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재고가 줄어든 것에 대해서 시장에서는 경기 침체 우려가 회복 중이다라고 긍정적으로 내다보기도 했지만 반면에 뜯어보면 정유 활용률이 예전보다 떨어져 있고 수치만 내려간 것이다라고 얘기하면서 팽팽한 불확실성을 키우는 재료가 됐습니다. 자, 특징주 체크해 보겠습니다. 엔비디아 또 많이 밀렸습니다. 아무래도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의 전망 상향에 동반 상승을 하다가 블랙웰 출시가 지연이 된다라는 그런 악재가 아직 해소가 안 됐습니다. 이제 그런 가운데 다시 한번 매물이 출회됐고 이날 5.1%나 밀렸습니다. 100달러 깨지면서 98달러 91센트 시간 외에서도 0.6%가량 추가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노보노디스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상치를 하회한 영업이익에 결국 주가는 밀려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에 대한 전망에 대해서도 이익 전망이 하향 조정되게 되면서 많이 밀렸죠. 8.3% 하락한 119달러 23센트가 되겠습니다. 단 시간 외에서는 추가적으로 밀리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 다음은 테슬라 되겠습니다. 부진했습니다. 이 사이버 트럭과 관련해서 악재가 나왔는데요. 충돌 사고도 났었고 이로 인해서 또 화재까지 연결이 되는 바람에 이제 미국의 자동차 안전기관 쪽에서 사이버 트럭에 대한 정보 요청을 한 것도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날 테슬라는 결국 4.4% 큰 폭의 하락을 보여주면서 191달러 76센트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디즈니 보겠습니다. 디즈니는 실적 발표를 했는데 호재와 악재가 섞였습니다. 그런 가운데 악재 쪽으로 조금 더 분위기를 타고 있는데요. 좋은 거는 디즈니 플러스, 그러니까 이 OTT 핵심 가입자가 드디어 손익분기점을 넘어서 올해 핵심 가입자가 1% 늘었다라는 점이었었고요. 이로 인해서 EPS 상향 조정까지 나왔습니다. 다만 이 다른 핵심 사업, 디즈니랜드라든지 이런 쪽에서의 수익이 줄었다라는 점이 하락 요인이 되게 되면서 이날 4.4% 하락 85달러 96센트 시간 외에서도 약보합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